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의 이지혜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LLM으로 음성인식 성능 개선하기입니다. LLM을 활용해서 기존 엔드투엔드 음성인식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얼마 전에 서혜진님과 함께 인터스피치 2024에서 발표했던 논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LLM이 음성인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으로 어떻게 음성인식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이 무엇일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음성인식은 입력된 음성이 어떤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드투엔드 이전에 기존의 음성인식에서는 단계적으로 독립적인 각각의 모듈, 음향 모델, 발음 사전, 언어 모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음성 특징과 유사한 발음열을 찾고 이 발음열들이 모여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디코딩해서 최종적인 음성인식 성능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모듈을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고 모듈들 간의 최적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엔드투엔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에서는 기존 모듈 베이스드 구조 대신에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음성 데이터를 바로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면서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모델의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요. CTC, Attention Based Encoder Decoder, 그리고 RNN Transducer입니다. 먼저 CTC는 음성 신호가 입력되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최적의 라벨 시퀀스, 즉 최적의 얼라인먼트를 찾도록 학습이 됩니다. 각 프레임마다 블랭크를 포함한 라벨 중 최적의 것을 선택하게 되고, 이 라벨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CTC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롱 디펜던시를 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복잡한 문맥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AED, Attention Based Encoder Decoder의 약자인데요. AED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복잡한 종속성을 학습합니다.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인코더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고 디코더가 이를 이용하여 출력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RNN 트랜스듀서는 CTC에서 발전된 버전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인코더와 디코더 역할을 하는 프리딕션 네트워크가 결합된 구조를 가집니다. 네, 이러한 구조를 발전시켜서 잡음 환경을 비롯한 실제 환경에서 더욱 강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앞에 말씀드린 CTC와 AED를 결합한 조인트 모델도 있는데요. 그림은 매우 복잡하지만 AED 모델에 CTC의 모노토닉한 특성을 결합한 형태로 뒤에서 설명드릴 저희 실험에서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CTC의 오브젝티브 펑션과 AED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웨이티드 썸 하는 멀티태스크 기법으로 학습한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엔드투엔드 모델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자료들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고 아래에 적혀있는 참고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음성과 텍스트가 쌍으로 주어지면 그 관계를 학습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음성인식기가 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인코더란 음성을 이해하는 모듈, 디코더란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듈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LLM이 음성인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엔드투엔드 음성인식기와 LLM 기반 음성인식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LLM이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된 거대한 사이즈의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 요약, 질의응답, 코드 생성 등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언어 관련 태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에서도 이러한 LLM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에서 인코더는 음성을 이해하는 모듈, 디코더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디코더에 LLM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LLM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LLM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LLM의 언어 관련 능력을 이용해서 음성인식 성능을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여기서 오디오 인코더의 출력인 오디오 임베딩이 LLM의 시멘틱 스페이스로 매핑이 되고 LLM은 로라를 이용해서 적은 파라미터만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음성인식에 LLM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LLM을 디코더로 사용한 음성인식 모델은 LLM 덕분에 성능은 개선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LLM을 디코더로 사용하다 보니 기존 모델 대비 훈련과 추론 시 높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비용 증가 이슈로 연결되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 실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존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모델과 LLM 기반의 음성인식 모델의 디코더 파라미터 수 그리고 추론 시간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표에 있는 수치는 어떤 툴킷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모델 크기, 서버 사양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환경에서는 LLM을 디코더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엔드-투-엔드 모델 대비 디코더 파라미터 수가 약 30배 그리고 추론 시간이 약 1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추론 비용 증가 없이 LLM을 활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LLM의 지식을 기존 엔드-투-엔드 모델 구조에 전달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지식 증류 기법,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서혜진 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의 서혜지입니다. 지금부터 LMM을 이용한 음성인식 성능 개선 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MM을 이용한 음성인식 성능 개선 파트에서는 지식 증류 기법, LMM을 이용한 지식 증류 모델, 그리고 그 실험 결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식 증류란 크고 복잡한 교사 모델에서 학습한 지식을 더 작은 모델, 즉 학생 모델로 전이시키는 딥러닝 학습 기법입니다. 대형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 모바일 기기나 엣지 디바이스와 같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식 증류를 통해 교사 모델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 모델에 효율적으로 압축하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 증류는 전이되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폰스 베이스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지식 증류 기법으로 여기서 리스폰스는 교사 모델의 예측 결과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교사 모델이 특정 입력에 대해 예측한 확률 분포나 로짓을 학생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폰스 베이스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학생 모델이 교사 모델의 전반적인 예측 패턴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처 베이스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이 방식은 모델의 내부 표현이나 중간층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즉 단순히 출력값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입력 데이터가 모델 내부를 거치며 생성되는 중간 표현들을 학생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모델은 최종 예측값뿐만 아니라 입력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까지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 증류는 학습 방식에 따라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과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교사 모델은 이미 사전에 학습을 마친 상태입니다. 즉 교사 모델은 학습 중에 업데이트되지 않고 학생 모델은 고정된 교사 모델로부터 지식을 전달받습니다. 이 방법은 학습 과정이 단순하고 안정적이지만 교사 모델이 고정되어 있어 이후 상호작용이나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은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이 동시에 협력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교사 모델도 학습 중에 계속 업데이트되며 학생 모델도 실시간으로 그 변화를 반영해 학습합니다. 간단히 말해 두 모델이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해 동시에 학습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의 장점은 교사 모델이 더 나은 지식을 얻을 때 학생 모델도 즉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키기 때문에 연산 자원이 많이 들고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텍스트 입력에서 학습한 LMM 디코더를 음성이라는 텍스트가 아닌 다른 모달리티에 적용하기 위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LMM 디코더의 언어 이해 능력을 기존의 E2E 음성인식기의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지식전이하여 E2E 음성인식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제안한 지식전이 기반의 E2E 음성인식기 학습 구조를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E2E 음성인식기는 시티슬 로스와 어텐션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 롭스가 함께 학습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LMM 디코더 기반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해 멀티태스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모델이 텍스트로 사전 학습된 LMM 디코더의 풍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LMM 디코더의 중간 레이어와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중간 레이어 간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추가하여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LMM의 디코더 정보가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전이되지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LMM 디코더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음성인식기의 연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성능의 인식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피처 베이스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할 때 LMM의 어떤 레이어 정보를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실험하기 위해 3가지 레이어 매핑 방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사 모델로 삼은 LMM 디코더는 32개의 레이어로 학생 모델인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6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LMM의 상위 6개 레이어의 정보를 전달하는 어퍼 레이어 방식, 그리고 하위 6개의 정보를 전달하는 로어 레이어 방식, 그리고 LMM 전체에서 유니폼하게 6개의 레이어를 선택하는 유니폼 레이어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안한 모델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102개 언어로 구성된 플루럴스 데이터셋과 한국어 K-스폰 스피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국어 실험에서는 오디오 인코더로는 웨이브 투 백 투 버트 2.0을, LMM 디코더로는 라마 투 7 빌리언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실험에서는 오디오 인코더로는 위스퍼 라지 버전 2, LMM 디코더로는 한국어로 파인 튜닝된 자체 개발 LMM 7 빌리언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언어마다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 달랐기 때문에 각 언어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음성인식 모델의 디코더로는 6개 레이어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으며 LMM 학습 과정에서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을 적용하여 대규모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다국어 데이터셋인 플루럴스 데이터셋에서의 음절인식 오류율을 보여줍니다. 음절인식 오류율은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시스템이 음성을 인식할 때 잘못 인식된 음절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표에서 가로축은 테스트셋을, 세로축은 음절인식 오류율을 나타내며 음절인식 오류율이 낮을수록 시스템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옅은 회색은 베이스라인, 짙은 회색은 LMM 디코더 기반의 모델, 노란색은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에 나타냅니다. 플루럴스 데이터셋은 여러 언어를 비슷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언어 카테고리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K-스폰 스피치 데이터셋에서도 저희의 제안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 모델이 다국어 환경뿐만 아니라 특정 언어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표는 앞서 설명드린 레이어 매핑 방식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성능 차이는 크지 않지만 로어 레이어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국어 데이터셋에서도 다국어 데이터셋과 같이 로어 레이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레이어 매핑 실험을 통해 음성인식과 같은 단순한 태스크에서는 LMM의 고차원적인 지식까지는 필요 없고 로어 레이어로도 충분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이 실제 음성인식에서 성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기존 음성인식기의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는 문장이 시그리게이션 헬스로 잘못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LMM 디코더를 적용한 후 이 문장은 정확하게 세그리게이션 엔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LMM의 지식을 저희 모델로 전이한 경우에도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베이스라인에서는 백앤 폴스가 백앤 볼로 잘못 인식되었으나
LMM 디코더 모델과 저희 모델에서는 백앤폴스로 제대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모델은 LMM 디코더로부터의 지식 전이를 통해 음성 인식에서 정확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다국어 데이터셋에서 실제 LMM 디코더 기반의 인식 모델과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추론 속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능 향상을 보다 편하게 보기 위해 베이스라인의 추론 시간을 1로 하고 LMM 디코더 기반 모델과 제안하는 모델의 베이스라인 대비 추론 시간의 상대적 비율을 표시하였습니다. LMM 디코더 기반 모델을 기존 모델의 디코더로 전이시켰기 때문에 추론 시 베이스라인과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각각 언어마다 속도 개선폭의 차이는 있지만 플로얼스 데이터셋에서는 평균적으로 13배의 속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K스폰 스피치 데이터셋에서도 큰 폭으로 속도 개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스폰 스피치는 LMM 디코더 모델 대비 평균 7배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LMM의 언어 능력을 이토이 인식 모델의 디코더로 지식 증류하여 추론 속도의 저하 없이 높은 인식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발표한 논문은 LMM을 음성 인식에 적용하여 성능 개선을 한 사례이며 현재 저희는 음성 인식을 넘어 다양한 음성 태스크에 LMM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